충격적인 속보입니다. 폴란드 장군이 한국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토 40년 경력의 포병사령관이었어요. 독일 무기만 고집하던 사람이었죠. 한국 무기요?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가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K9 자주포 앞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한복판이었어요. 폭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한 폴란드 군의관이 죽어가는 한국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12살이었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군의관은 소년을 등에 업었습니다. 포탄이 터지는 속에서 3km를 뛰었어요. 야전병원까지요. 소년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그 소년의 손자가 K9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강 성능이었죠. 분당 6발 발사. 사거리 54km. 독일 것보다 빠르고 미국 것보다 정확했어요. 그 군의관의 손자가 바로 폴란드 포병사령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린 소년의 손자가 만든 무기였어요. 장군은 그 사실을 알고 무릎을 꿇은 겁니다. 폴란드는 K9을 1000대 계약했습니다. 18조 원이에요. 단일 계약 세계 최대 규모였죠. 6.25 때 전차 한 대 없던 나라가 해낸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맨손으로 폐허해서 일군 기적이에요. 70년 전 은혜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감동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1951년 겨울, 한국은 지옥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후퇴하는 길이었어요. 영하 30도였죠. 병사들은 얼어 죽어갔습니다.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행렬 속에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부모님은 이미 폭격으로 돌아가셨어요. 혼자였습니다. 신발도 없었죠. 맨발로 눈길을 걸었어요.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배고팠어요. 사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소년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 따라 걸었죠.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때 포탄이 떨어졌어요. 쿵.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구리가 뜨거웠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흥건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죽는구나. 소년은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어요. 금발의 군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군복이었어요. 미군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폴란드 의료부대였어요. 그 군인이 소리쳤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급함이었죠. 그리고 걱정이었어요. 군인이 소년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포탄이 계속 떨어졌어요. 폭발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년은 군인의 등에서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눈을 떠보니 천막 아니었습니다. 야전병원이었어요. 소년의 옆구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피는 멈춰 있었어요. 옆에 그 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이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눈을 뜨자 환하게 웃었어요. 군인이 손으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스타니스와프. 자기 이름이었어요. 소년도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영수. 군인이 따라했어요. 영수.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소년은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스타니스와프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손길이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살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소년은 3주간 야전병원에 있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는 틈만 나면 찾아왔어요. 초콜릿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통조림도 몰래 갖다 주었어요. 배급품을 아껴서 주는 거였죠.
어느 날 스타니스와프가 사진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진. 그가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둘이 함께 찍자는 거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찰칵.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스타니스와프가 사진을 2장 인화했어요.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한 장은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잊지 마. 그가 말했어요. 소녀는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후 스타니스와프의 부대가 이동했습니다. 이별이었어요. 소녀는 울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가 소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살아라. 꼭 살아라. 말은 몰라도 뜻은 알았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이 떠났어요. 소녀는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했어요.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아원에 들어가서도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도요. 그 사진은 소년의 보물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어였습니다. 소년은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뜻을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김현우였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늘 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분이 할아버지를 살려주셨단다. 손자는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폴란드에서 온 천사란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분이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죽었어. 내 아버지도 없었고 너도 없었단다. 손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손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70년 전 그 은혜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운명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이었어요.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하지만 평화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김영수는 14살이 됐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죠. 친척도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죠. 판잣집에 가까웠습니다. 창문에는 비닐이 붙어 있었어요.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아이들이 50명 넘게 있었어요. 모두 전쟁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었죠. 영수처럼요. 밥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루 2끼였어요. 그마저도 묽은 죽이었죠. 건더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영수는 버텼습니다. 가슴에 품은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스타니스와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요. 사진 속 군의관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 힘이 났어요.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목숨 걸고 살려줬는데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영수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초등학교를 마쳤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진학을 권했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고아원은 초등학교까지만 지원했거든요. 중학교는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영수는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죠. 하루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게 재미있었어요. 뭔가 만드는 일이 좋았습니다. 20살이 됐어요. 영수는 작은 공장의 기술자가 됐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죠. 처음으로 방을 얻었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해 가을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순이었어요. 예쁘장한 아가씨였죠. 웃는 얼굴이 참 고왔습니다. 순이도 전쟁고아였어요. 두 사람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았거든요. 말 안 해도 이해했어요. 단칸방 신혼살림이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라서요.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김태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내 피부치가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영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굶기지 않겠다고요.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뭐든 해서 키우겠다고 결심했어요. 1960년대가 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9달러였죠. 아프리카보다 못했어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독일에서 광부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파독 광부였습니다. 3년 계약이었죠. 월급은 한국의 10배였어요.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거든요. 3년이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이게 기회였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가난의 굴레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꼭 돌아올게.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1964년 12월이었습니다. 영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품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 사진도요. 2장의 사진이 영수의 전부였습니다. 비행기가 독일에 도착했어요. 함부르크 공항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낯선 땅이었습니다. 영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사진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스타니스와프가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살아라. 꼭 살아라. 영수는 중얼거렸어요. 살아남겠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독일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훗날 어떤 역사로 이어질지, 그의 손자가 어떤 일을 해내게 될지. 운명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탄광은 지옥이었습니다. 루르 지방 한본 탄광이었어요. 지하 1000m까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끝없이 내려갔죠. 귀가 멍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 막장에 들어선 날이었어요. 캄캄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 보였죠. 천장이 낮았어요. 허리를 펼 수 없었습니다. 기어서 이동해야 했어요. 온도는 40도가 넘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어요. 공기에 석탄가루가 가득했거든요. 코를 풀면 새까만 게 나왔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영수는 곡괭이를 들었어요. 석탄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떨렸죠. 1시간만 해도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이었어요. 점심은 샌드위치 하나였죠. 그것도 땅속에서 먹었습니다. 손이 새까매서 빵도 까맣게 변했어요.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요. 첫 달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몸 구석구석이 아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죠. 터지고 굳어지고 다시 터졌어요.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기숙사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거든요. 아들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진을 꺼냈어요. 스타니스와프 사진이었습니다. 6.25 때 살려준 폴란드 군의관이요. 사진 속 그가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분은 포탄 맞아가며 나를 살렸어. 나는 탄광에서 일하는 것뿐이야. 이까짓 거 못 버틸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이분이 준 생명이었거든요. 허투루 쓸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습니다. 근육이 붙었어요. 곡괭이질이 능숙해졌습니다. 독일인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한국인은 일을 잘해. 동료 광부들도 한국인이었습니다. 25명이 함께 왔죠. 모두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얘기를 했죠. 한국 음식이 그립다고 했어요. 김치 생각에 침이 고였습니다. 영수는 매달 월급의 80%를 송금했어요.
자기 쓸 돈은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끊었어요. 술도 안 마셨죠. 오직 저축만 했습니다. 편지가 오면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순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우가 잘 자란다고 했죠. 아빠 사진 보며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영수는 그 편지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달아서 글씨가 흐려질 때까지요.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낙반 사고였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거였죠. 바로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깔렸어요. 영수도 돌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하지만 동료는 죽었습니다. 27살 청년이었어요. 신혼이었죠.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못 잤어요. 죽은 동료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 생각이 났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내일은 내 차례일지도 몰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 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1967년 12월이었어요. 드디어 계약이 끝났죠. 영수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이 있었어요. 3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큰 금액이었죠. 이 돈이면 아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2장이 있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사진이요. 그리고 가족 사진이요. 영수는 사진을 꺼내봤어요. 스타니스와프에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당신 덕분에요. 이제 집에 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독일 땅이 멀어졌습니다. 지옥 같던 탄광이 점이 됐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수는 다짐했어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어. 가족과 함께 살 거야. 그리고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운명은 이 가족을 위해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요. 김포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영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만이었거든요. 문이 열렸어요. 12월에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고향 냄새가 났습니다. 독일과는 달랐죠. 왜인지 코끝이 찡했어요.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을 기다리는 얼굴들이었죠. 영수는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작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태우였어요. 3살이 됐더군요. 떠날 때는 돌쟁이였는데요. 벌써 이만큼 컸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놀랐죠. 아빠 왜 울어요? 하고 물었어요. 영수는 대답 대신 더 꽉 안았습니다. 순이가 다가왔어요. 아내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늙었더군요. 고생했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영수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순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가족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공항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이었어요. 단칸방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니까요. 영수는 독일에서 번 돈으로 작은 공장을 샀어요. 기계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탄광에서 기계 다루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기술이 쓸모가 있었죠. 공장은 작았어요. 직원이 5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잠은 4시간도 안 잤습니다. 1970년대가 됐어요.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이 늘었죠. 공장들이 필요한 부품도 늘었어요. 영수의 공장도 커졌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는 30명이 됐죠.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태호는 학교에 다녔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이었죠. 선생님들이 칭찬했어요.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물었어요. 아빠, 이 사진 속 사람 누구야? 스타니스와프 사진을 본 거였습니다. 영수가 책상에 늘 두는 사진이었죠. 영수가 대답했어요. 아빠 목숨을 살려준 분이야. 태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요? 영수는 아들을 무릎에 앉혔어요. 그리고 6.25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쟁 이야기를요. 폴란드 군의관 이야기를요. 포탄이 떨어지던 그날을요. 등에 엎여 달렸던 그 3km를요. 태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아빠를 살렸구나. 그래. 이분이 없었으면 아빠도 없고 너도 없어. 태호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분 지금 어디 있어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전쟁 끝나고 연락이 끊겼거든. 폴란드에 계시겠지. 태호가 말했어요. 나중에 꼭 찾아뵈야겠다.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언젠가 꼭 그러자. 1980년대가 됐어요. 태호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였죠. 영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탄광에서 땀 흘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태호는 공부벌레였어요.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특히 무기기술에 관심이 많았죠. 왜 한국은 무기를 못 만드느냐고 물었어요. 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난해서 그래. 태호가 말했어요. 내가 만들어 볼게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태호는 진심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죠. 방산연구소에 들어갔어요. 무기 개발팀이었습니다. 1985년이었어요. 태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연구소 연구원이었죠. 아들이 태어났어요. 김현우. 영수의 손자였습니다. 영수는 손자를 안고 울었어요. 탄광에서 죽을 뻔했던 자신이 손자를 안다니요. 꿈만 같았습니다. 손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스타니스와프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할아버지를 살려줬단다. 어린 현우가 사진을 쳐다봤어요. 누구야? 폴란드에서 온 천사란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할아버지도 없고 내 아빠도 없고 너도 없어. 우리 가족 모두 이분 덕분에 있는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요. 할아버지 눈물은 기억했습니다. 그 사진도 기억했어요. 금발의 군인이요. 웃고 있는 그 얼굴이요. 훗날 현우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전 시작된 인연을요. 자기 손으로 완성하게 될 거였어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김현우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를 좋아했어요. 장난감을 사주면 분해부터 했죠. 엄마가 혼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뭐든 뜯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태호가 웃었어요. 저 녀석 나 닮았네. 할아버지 영수도 웃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 그랬어. 3대가 똑같았어요. 현우는 아버지 연구소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망산 연구소였죠.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었어요. 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야? 그래. 아빠가 만드는 거야. 현우가 물었어요. 나도 크면 만들 수 있어? 태호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그날부터 현우는 꿈이 생겼어요. 무기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무기를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현우는 공대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왜 공대냐고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빚을 갚아야 해서요.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빚? 현우가 말했어요. 6.25 때 폴란드 군인이 할아버지를 살렸거든요. 그 은혜를 갚아야 해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진심이었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과였죠. 영수 할아버지가 펑펑 울었어요. 탄광에서 번 돈이 여기까지 왔구나. 대학에서 현우는 공부에 미쳤습니다. 밤새 연구실에 있었죠. 교수님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집에 좀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안 갔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자주포 시스템이었죠. 화력 무기 중 가장 복잡한 분야였어요. 현우는 그게 좋았습니다. 1999년이었어요. 현우가 연구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착수라는 소식이었죠. 심장이 뛰었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한국형 자주포였거든요.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였어요. 현우는 지원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K9 개발팀이었죠. 경쟁률이 높았어요. 전국에서 수재들이 몰렸거든요. 합격했습니다. 현우는 개발팀 막내였어요. 선배들이 무시했죠. 애송이가 뭘 알겠냐고 했습니다. 현우는 말로 하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밤을 새워 계산했어요.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었죠. 사격 통제 시스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놀랐어요. 이 녀석 진짜 천재네. 팀장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걸 풀었나? 현우가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2002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수가 쓰러졌어요. 폐암이었습니다. 탄광에서 들이마신 석탄 가루 때문이었죠. 현우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말라빠진 모습이었죠. 손이 앙상했어요. 현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영수가 눈을 떴어요. 힘겹게 웃었습니다. 현우야. 자주포 만들고 있지? 네. 거의 다 됐어요. 영수가 현우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뭔데요? 영수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스타니스와프 사진이었죠. 이분 기억하지? 네. 할아버지 살린 분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도 내 아빠도 너도.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갚아라. 할아버지는 못 갚았다. 평생 마음의 빚이었어. 내가 대신 갚아줘라. 현우가 대답했어요. 약속할게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믿는다. 일주일 후였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75세였죠. 장례식에서 현우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을 꼭 지키겠다고요. 그날 밤 현우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죠. 폴란드어였습니다. 현우는 번역기를 돌렸어요. 글씨가 해석됐습니다. 1951년 7월. 내가 살린 한국 소년 김영수.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 언젠가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 전 폴란드 군의관의 소원이었어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꼭 이루어 드릴게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해냈습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김현우는 K9 개발팀장이 됐어요. 20년 만이었죠. 막내에서 시작해 팀장까지 올라온 거였습니다. K9은 이미 완성됐어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였습니다. 분당 6발 발사. 사거리 54km. 자동 장전 시스템. 어떤 나라 자주포보다 빠르고 정확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사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무시했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독일 것만 찾았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것만 원했죠. 한국 무기요? 들어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답답했어요. 성능은 세계 최고인데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신뢰가 없었죠. 독일 PGH-2000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나토 표준 자주포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독일 것을 샀죠. 한국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방산 전시회를 돌아다녔어요. 싱가포르, 파리, 런던을 다녔죠. K9을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돌렸어요. 대부분 무시당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고요? 빈정거리는 말투였어요. 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폴란드 국방부였습니다. 자주포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K9에 관심이 있다고요. 시험 평가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뛰었어요. 폴란드였거든요. 할아버지를 살린 나라요. 스타니스와프의 조국이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K9 2대를 가져갔죠. 시험장은 바르샤바 근교였어요.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독일 PGH-2000 지지파가 많았거든요. 왜 굳이 한국 것을 보냐는 눈치였죠. 특히 포병사령관이 심했어요. 야체크 코발스키 장군이었습니다. 나토 40년 경력이었죠. 독일 무기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무기라고 하니까 코웃음 쳤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에서 통할 리 없어. 대놓고 무시했어요. 현우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말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주기로 했죠. 시험 사격이 시작됐어요. K9이 포를 겨눴습니다. 표적은 40km 밖이었죠. 발사.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6초 후 또 발사. 또 6초 후 발사. 분당 6발이었습니다. 표적이 터졌어요. 명중이었습니다. 40km 밖 표적 3개가 모두 파괴됐죠. 폴란드 군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가능해? 분당 6발이라고? 독일 PGH-2000은 분당 3발이거든요. K9은 2배였습니다. 야체크 장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했죠. 한 번 더 해봐. 현우가 대답했어요. 얼마든지요. 두 번째 사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표적이었어요. 달리는 장갑차 모형이었죠. 훨씬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K9이 포를 돌렸어요. 자동 추적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표적을 잡았죠. 발사. 명중이었어요. 세 번째 사격. 명중. 네 번째. 또 명중. 폴란드 군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다. 이건 진짜야. 야체크 장군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40년 신념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사격이 끝났어요. 현우가 장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건넸죠. 성능 비교표입니다. 장군이 서류를 봤어요. K9 vs PGH-2000 비교였습니다. 발사 속도 K9이 2배. 자동화율 K9이 높음. 가격 K9이 40% 저렴. 모든 면에서 K9이 앞섰어요. 장군이 한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죠.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현우입니다. 장군의 눈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김? 한국 이름이군. 네. 장군이 한참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죠. 검토해보겠소. 그게 끝이었어요. 현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습니다. 떨어진 건가 싶었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3달 후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오십시오. 장군이 만나자고 합니다. 다시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였어요. 야체크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표정이 3달 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장군이 현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죠. 오래된 서류였어요.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장군이 말했어요. 앉으시오. 현우가 앉았습니다. 장군이 서류를 밀었죠. 이거 한번 보시오. 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0년대 사진 같았죠. 군인과 소년이 함께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어린 시절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금발의 군인이 있었죠. 스타니스와프였어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장군이 말했어요. 이 군인이 내 할아버지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의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6.25 전쟁 때 의료장교로 참전했지. 한국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했어.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진을 주셨어. 뒷면에 글도 쓰셨지. 현우가 사진을 뒤집었어요. 폴란드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읽을 수 없었죠. 장군이 번역해줬어요. 1951년 7월. 내가 살린 한국 소년 김영수.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언젠가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에 있던 사진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한 장은 소년이 가지고 한 장은 군의관이 가진 거였습니다. 70년 만에 두 사진이 만난 거였어요. 장군이 물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김영수입니다. 장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소년? 네. 스타니스와프 군의관이 살린 소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군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죠. 잠깐만 기다리시오. 장군이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장군이 돌아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액자였습니다. 훈장이 든 액자였어요. 오래된 훈장이었죠. 장군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정부에서 받은 훈장이야. 6.25 참전 공로로요. 평생 자랑스러워하셨지. 현우가 훈장을 받습니다. 태극 마크가 있었어요. 한국 무공훈장이었습니다. 장군이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 한국은 은혜를 아는 나라라고. 반드시 강해질 거라고. 언젠가 세계가 놀랄 거라고. 현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군이 현우 앞에 섰어요.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한국 무기를 무시했소. 아시아 무기가 뭘 알겠냐고 생각했지.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이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소. K9 성능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소. 뭔데요? 장군이 현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김영수의 손자라는 거요. 70년 전 내 할아버지가 살린 소년의 손자가 이 자주포를 만들었다는 거요. 장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오. 운명이오. 70년 전 시작된 인연이 오늘 이렇게 이어진 거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언이 있습니다. 뭐요? 이 은혜를 꼭 갚으라고 하셨어요. 평생 마음의 빚이었다고요.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갚았소. 당신은 이미 갚았어. 장군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한국 소년을 살렸소. 그 소년의 손자가 우리나라를 지킬 무기를 만들었소. 빚은 청산된 거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빚을 졌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울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장군이 말했어요. K9을 사겠소. 1000대. 현우가 놀랐습니다. 1000대요? 그래. 1000대요. 폴란드 전차부대 전체를 한국 무기로 바꾸겠소. 현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계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한 번에 1000대라니요. 장군이 웃었습니다. 놀랐소? 나도 놀랐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될 줄 몰랐으니까. 장군이 현우 어깨를 잡았어요.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오. 70년 은혜에 대한 답례요. 할아버지들이 시작한 인연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이 말했어요. 고마운 건 우리요. 한국이 이렇게 강해져서 할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소. 2024년 9월이었습니다. 바르샤바 대통령궁이었어요. K9 자주포 1000대 계약 조인식이 열렸죠.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18조 원 규모였어요. 단일 무기 수출 세계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한국방산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죠. 현우가 단상에 섰습니다. 폴란드 대통령도 있었어요. 야체크 장군도 함께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함성이 터졌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이었어요. 탄광에서 석탄 캐던 그 모습이요. 독일 땅 지하 1000m에서 땀 흘리던 모습이요. 그리고 6.25 전쟁터에서요. 12살 소년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날이요.
폴란드 군의관이 등에 업고 달리던 그 순간이요.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진 거였어요. 조인식이 끝났습니다. 야체크 장군이 현우를 불렀어요. 둘이 경납고로 갔습니다. K9 자주포가 줄지어 서 있었죠. 처음으로 폴란드에 인도되는 K9이었어요.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뭔데요? 저 자주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소.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K9 앞에 섰습니다. 마치 70년 전처럼요. 할아버지들이 사진 찍던 것처럼요.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장군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들 사진처럼 우리도 2장 인화합시다.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당신이 갖는 거요. 현우가 웃었어요. 좋습니다. 장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K9 앞에서요. 현우가 놀라 말렸어요. 장군님, 왜 이러십니까?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요.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70년 전 내 할아버지가 한국에 갔소. 죽어가는 소년을 살렸지. 그 소년이 살아서 가정을 이뤘소.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았어. 장군이 K9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손자가 이 무기를 만들었소.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요. 이제 이 무기가 폴란드를 지키게 됐소. 장군이 현우를 봤어요. 이건 기적이요. 아니, 기적보다 더한 거요. 은혜가 돌고 돌아 70년 만에 돌아온 거요. 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 옆에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스타니스와프 군의관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K9 앞에서 나란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전 세계로 퍼졌죠. 헤드라인이 장식했습니다. 70년 만에 갚은 은혜. 6.25 인연이 만든 18조 원 계약. 폴란드 장군, 한국 자주포 앞에서 무릎 꿇다. 현우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지도 않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였어요. 경기도 작은 공원 묘지였죠. 현우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현우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야체크 장군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K9 앞에서 찍은 사진이요. 약속 지켰어요. 은혜 갚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바람이었죠.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현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탄광에서 번 돈이요. 아버지를 대학 보내셨잖아요. 그 덕분에 아버지가 연구원이 됐고요. 저도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현우가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스타니스와프 군의관님 손자가 폴란드 장군이 됐대요. 그분이 K9을 1000대나 사주셨어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70년 전 그분이 할아버지를 살렸잖아요. 이제 우리 자주포가 그분 나라를 지켜요. 빚을 갚은 거예요. 묘비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김영수. 1939년에서 2002년.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순이와 함께 잠들다. 현우가 일어섰어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70년 전 사진이었죠. 스타니스와프와 어린 영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70년의 세월이 두 장의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인연이요. 세계 최강의 무기로 꽃피운 은혜였어요. 현우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약속 지켰으니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현우는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웃고 계신다는 것을요. 70년의 빚이 청산된 거였습니다. 아니, 빚이 아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돌고 돌아 더 커져서 돌아온 은혜였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6.25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요. 맨손으로 기적을 일군 나라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요. 우리 아버지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나갈 나라였어요. 영원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동의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